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익변호사입니다. 재산목록 상속재산 존부 여부를 계속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파산 신청 전까지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 미등기죠. 미등기 협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경우에는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요한다. 이게 가장 많죠, 우리나라에서. 환가 대상, 상속 중에. 일반 다른 포함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부인권이 대상이 되죠. 민사에서는 채권자 취소 소송이 대상도 됩니다. 다만 상속 포기 행위 자체는 부인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상속 포기 행위는 가정법원에다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인용을 받는 거를 상속 포기 심판이라고 합니다. 상속 포기. 그렇지 않고 그냥 협의 분할 과정에서 자기 지분을 제로로 해서 포기하는 거는 진정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 판례가 워낙 유명해서 그쵸? 이거는 더 이상 결론만 놓고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할 협의, 이 상속 포기,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닙니다. 상속 포기한다 그래서 부인권 대상도 안 되고 면책 불허가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다, 금융채무불량자가 있다, 아니면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홀로 빨리 3달 이내에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를 해서, 제가 누누이 동영상 보면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누누이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례도 들고, 케이스, Q&A, 아주 하도 많아갖고 아마 치면은 상속 협의 분할 엄청 나올 거예요, 동영상.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고 비슷한 사안에서 구제받으신 분들 제가 상담을 해줘서 당일치기로 3달 인천에 계신 분인데 그날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잽싸게 제가 인천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에 계신 분도 구제받았고요. 구제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협의 분할,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상속 협의 분할은 거의 다 안 씁니다. 이거는 거의 다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사무장 보조인을 시키거나 아니면 관제인이 직접 대면 아니면 질문 문답 과정에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상속 재산이 있었는지, 그러면 결국 돌아가신 때로부터 전후 좌우 한 3년 정도를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띄면 재산이 존재하는지, 혹은 지적전산 자료 조회, 그 2가지를,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말소자 초본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나오죠. 그래서 상속재산 존부를 확인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말소자 초본, 사망일자 나오죠. 말소자 초본,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과거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 다음에 지적전산 자료 조회, 이 3가지를 상속재산 존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죠. 이 3가지. 이 3가지가 이제 워낙 일반화가 돼갖고, 그쵸? 노하우도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대리인들도 파산 신청, 일반 채무자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 3가지, 3종 세트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향후 재산을 어떻게 환가하는지, 이거를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협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제인이 환가 포기하는 대신 내가 일정 금액 현찰을 파산재단에 납부할 것인지, 다종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지분 있는 형태를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이 안 되면 관제인이 부인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인권 청구를 하면 또 면책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죠. 저번에 어떤 분은, 그분은 웃긴 게 7년 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시 또 채무가 생겨서 1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좀 제대로 하려면 좀 지식을 쌓아서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면 관제인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쵸?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협의 분할로 자기 그 동생인지 형인지 글로 싹 옮겨놓고, 그 재산이 서울 뭐 용산인가 어디 있는 뭐 조그만한 건물이라 그래도 1억 넘죠. 그쵸? 자기 지분이 한 3천 정도 돼요. 3, 4천. 그래서 이제 1,000 정도를 좀 설득을 해서 동생인지 형인지 좀 분할 협의를 화해를 계약을 하자라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걸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7년 전에 면책도 한번 받고, 결국은 뭔가 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제 면책 안 받고 나는 나중에 그 형하고 나눠서, 그렇죠? 본인만 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뭐 어렵더라도 아니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무슨 뭐 보증금 채권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땅을 갖고 있는데 결국 면책 안 받아도 좋다. 그걸 은닉해 갖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금액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를 위해서 한 1,000 정도만 토해내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협의 분할 그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면책을 취하합니다. 취하해도 그런 거는 진짜 끝까지 가서 다 밝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법원에서는 그냥 스톱 폐지로 끝내죠. 관제인 입장에선 그런 게 1년에 몇 건씩 나옵니다. 그런 것만 다 소송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상속재산은 보험과 더불어 제가 늘 얘기하죠. 보편상자에서 보험금, 보험해약환급금, 편파행위, 상속, 그쵸? 이게 거의 1, 2, 3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들죠. 그쵸? 그래서 상속은 이건 대비가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생전에 상속에 대해서 아직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경우도 있죠. 프라이뱅킹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무사, 변호사, 그쵸? 회계사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 해서 이제 상속 계획을 짜고 절세 전략을 짜지만, 일반인들 집 하나 딸랑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정도로 무슨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은 이 우리나라 지금 상속법제하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다툼이 있고, 빚만 있어도 또 상속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할 것인지, 그쵸? 골머리를 썩죠. 빚도 없고 재산만 있다. 그런 경우는 일부 한 소수에 불과하죠. 20, 30%? 나머지 60, 70%.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한 30% 정도는 있는 채 싸우는 거고, 30% 정도는 빚만 있는 사람이 있고, 한 30% 정도는 재산 그냥 있지만 그냥 사이좋게 나눠 갔든지 아니면 협의하고 빚은 없는 경우. 333이죠, 거의. 어떤 경우든 해당되죠. 상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파산과 만나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또 상속재산 파산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상속은 끊임없이 지금 파산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